자, 오늘은요, 우리 사무실의 풍경을, 아니, 그냥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 반복해야 하는 일 중에, 생각만 해도 진짜 지긋지긋한 거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거요. 막 앱을 한 네다섯 개씩 띄워놓고, 여기서 복사해서 저기다 붙여넣고, 또 그거 형식 맞추고. 끝이 없죠.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완벽하게 자동으로 처리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좋죠. 근데요,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자동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도대체 AI 에이전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CRM 들어가서 데이터 뽑고, 엑셀 켜서 데이터 정리하고, 그걸로 또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만들고. 이거 언제 다 하나요? 단계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시간도 엄청 걸리잖아요. 바로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 주는 게 AI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럼 AI 에이전트가 뭐냐?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얘는요, 목표를 주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옛날에 있던 RPA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RPA가 정해진 선로만 달리는 기차였다면 AI 에이전트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차 같은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학습하고 적응하고 심지어 자기 일하는 방식까지 최적화하니까요. 와, 이렇게 똑똑하다니. 그럼 실제로 이걸 회사에서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66%.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회사 10곳 중에 거의 7곳은 생산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일이 좀 빨라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무려 57%. 절반이 넘는 회사들이 상당한 비용을 아꼈다고 해요. 그동안 쓸데없는 반복작업에 들어가던 시간과 인력이 고스란히 절약된 거죠. 이 두 숫자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때요? 가치가 확실히 보이죠? 생산성은 확 올리고 비용은 팍 낮추고. 이야, 이건 뭐 모든 회사가 꿈꾸는 바로 그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면 더 대단합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쯤 되면 AI 덕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치, 그러니까 8시간을 통째로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AI가 이렇게 일을 다 해주면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손발처럼 직접 일을 처리하는 실행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 대신에 AI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더 큰 그림에서 목표를 정해주고 결과를 보면서 전략을 짜는 담독자, 즉 디렉터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우리는 이제 그 지루한 반복 작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느냐?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 그러니까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AI가 분석해준 데이터를 보고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겁니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AI 시스템을 가장 잘 지휘하고 활용하느냐, 바로 이게 그 사람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새로운 능력인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 부서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재무회계팀에서는 복잡한 재무제표 맞추는 일이나 경비 처리 같은 걸 자동으로 해주고요. 고객지원팀에서는 문의에 답변하고 영업 마케팅팀에서는 잠재 고객을 분석하고 관리하죠. 인사팀에서도 신입사원 온보딩 같은 걸 자동화할 수 있고요. 사실상 회사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구글의 버텍스 AI,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그리고 삼성 SDS의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이런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고 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한다. 정말 편리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AI가 실수를 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AI를 만든 개발자? 그걸 쓰라고 한 회사? 아니면 버튼을 누른 나? 그래서 우리에겐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 새로운 규칙, 즉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둘째, 방금 말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AI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윤리적인 판단은 못해요. 그래서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의 감독, 즉 휴먼 인 더 루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무엇과 왜를 결정할 준비가 되셨나요?